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중국이 연속으로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이 드론으로 네. 군사용 드론으로 먼저 대만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먼저 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중국 군사용 드론으로 찍은 건데 이게 그거예요. 대만 상황이에요. 저 맞습니다. 가장 높은 빌딩 가보셨습니까? 가장 유명한 빌딩이 예. 가장 높고요. 타이페이 101이라고 가장 유명한. 예, 그러니까 그 타이베이 수도에 있는 최고축 빌딩을 포커스로 잡아서 어쨌든 군사용으로 너네 이렇게 촬영했다라고 있다.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 공개적인 도발이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그 대만을 전면으로 포위하고 봉쇄하는 그 정의의 임무 2025 이 훈련하고 이제 동시에 맞물려서 진행됐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는 대만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예.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대만 국방부를 보면은 이번 상황을 이제 전형적인 인지전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대만한테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타이페이라는 대만의 수도 자체를 보고 있다. 그 결심만 하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도 이제 연장선상으로 두 번째로 이제 대만 내에 지금 라이칭더 그 정부의 이런 대중국 정책에 대한 무력감을 좀 일으키려는 그런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번 그 드론 촬영도 그렇고 정의의 임무 2025 훈련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 대만에 16조 원 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SNS 그 중국 그 외교부 SNS에 올린 입장문을 보면 이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이 결국에는 무용하다. 그 미국 지원의 무용론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입장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론 영상도 미국이 아무리 그 대만을 무장을 시키고 고슴도치로 만들어도 중국은 이미 이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입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중국이 좀 이거 외에도 미국이 대만의 판매 예정인 이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를 겨냥한 네. 장거리 로켓포 실사격 훈련도 진행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러자 대만도 중국 전투기 감시 영상을 좀 공개하면서 맞불을 놨어요. 그렇습니다. 양측이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금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게 그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승인이었고 이 중에서도 말씀하신 그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그 대만한테 판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그 화가 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중에 중국이 공개한 포스터를 보면 그 대만 동쪽 해역에서 이 하이마스를 실은 대만의 배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중국이 이제 해상에서 봉쇄하고 있는 그런 포스터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무기 판매에 대해서 특히 하이마스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좌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주목을 끌고 있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이 지금 위기 관리가 주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괜히 이 맞불을 놓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거들다기보다는 아예 이 중국의 이런 지금 반발을 아예 평가절하하면서 문제를 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미중 간의 이 협상 기조를 좀 강조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네. 협상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푸틴 대통령의 관절을 우크라이나에서 공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종전 합의를 좀처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좀 그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만 진짜 4년 동안 넘어갈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도 그러게요. 못했던 전쟁입니다. 근데 2022년 2월에 시작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게 그때도 이제 단기간에 일단 발발한 것 자체도 예외였고 네. 이제 이렇게 장기가 되는 것도 이제 지금 국제 질서가 많이 그만큼 격변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다들 느끼고 있는 지점인데요. 예. 근데
이 러우 전쟁은 영토 문제, 그 돈바스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기도 하고 이것보다도 또 종전을 하더라도 다시 이런 전쟁이 그 러시아의 침공이 발발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도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진짜 그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그런 무기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협상 막 진행되는 것에서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50년의 안전보장 내용을 담아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15년을 얘기하고 있고 뭐 이것은 좀 조율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바라보는 좀 시점이 좀 다른 측면도 있고요. 미국이 안전보장 조치가 조금 제한이 된다면 유럽이 또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고 한데 지금 1월 초에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그 내용을 보면은 1월 달에 유럽 한 35개의 이지의 연합 국가들이 모여서 안전보장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각 국가가 무엇을 분담할지를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유럽 국가들도 자신 스스로 그 군사 현대화에 바쁘기 때문에 이 안전보장 조치를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도 조금 우려가 여전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예. 내년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으면 좋겠으나 네.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 일본 영유권 분쟁 지역 센카쿠 열도 갸오이다오. 네. 예. 중국 해경이 이 중국명인 갸오이다오 이 해역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록을 보니까 356일, 올해만 356일을 그 센카쿠 열도하고 그 갸오이다오의 접속 수역을 이제 중국이 항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사실 그 접속 수역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그 앞에서 그 12해리, 22km 정도가 영해이고요. 네. 접속 수역은 영해가 끝나는 시점부터 또 12해리에서 그 지역이 이제 접속 수역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경비구역 같은 곳입니다. 이제 그 국제법상 외국 선박이 들어와도 되긴 하는데 예. 이제 자기 영토에 이런 어떠한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간이고 예. 혹시 침범할지 모르니까, 네, 위협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경비하는 예. 그런 구역이고, 근데 일본은 여기를 이제 자기가 국유화한 이후부터는 중국하고의 이런 영유권 분쟁이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아예 대화의 그런 대상으로 삼지 않은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하려면 분쟁화 지역을 그렇죠. 시켜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출몰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딱 그게 일본 방식이잖아요, 지금 그죠? 독도에 그 대해서. 양쪽에 예. 다 이렇게 영유권에 대한 그 국가들의 주장을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무력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조금 계속 가시화하려는 목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나카츠. 사나카츠. 사나카츠가 뭐예요? 네. 사나카츠.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네. 그런 물건이나 그 애용품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이제 그 생필품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사나카츠.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랑 어떤 카츠라는 게 합성어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에서는 사나카츠 붐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예. 그 특히 2030의 지지율이 굉장히 두텁고 그렇다 보니까 그 총리가 쓰는 이 작은 펜부터 예. 가방에다가 먹는 것까지 그게 좀 그걸 따라서 따라하기? 사는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거의 합니다. 팬덤이네요, 팬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지금 들어서고 나서도 거의 70% 이상을 넘는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일 갈등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다카이치 총리의 대응이 올바랐다라고 지지하는 설문조사도 상당히 많아서 예. 지금 연말에 그런 부분도 그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2030 세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다카이치 총리라는 이 첫 여성 총리의 그런 그렇죠. 대표성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팬덤이 조금 시작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이런 강경한 모습 그것에 대한 또 지지 세력이 또 결집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체감 정책들을 많이 해서 예.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 장의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누군가의 초상화 같죠? 누구예요? 바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옆에 이 사진을 들고 계신 분이 신홍철 주로 북한 대사. 그래서 옆에 북한의 인공기 배지가 붙어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사진을 보면은 많이 닮아 있어요. 네. 이게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신년 그렇습니다. 선물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보낸 초상화라고 하는데 네. 서로 좀 새해 선물을 교환을 했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 자하로와 대변인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신년 선물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했고, 근데 이 소식을 좀 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답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러시아의 저명 화가인 니카스 사프로노프 이한테 초상화를 부탁을 해서 사진을 같이 골라가지고 그린 작품이 그것이고 이 김여정 부부장한테 무엇을 받았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화면에 이 사진 다음에 나왔던 그 큰 도자기 화병 사진을 같이 예.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김여정 부부장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은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푸틴하고 김정은 사이에서도 지금 서한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여서 예. 러우 전쟁 이후 이 북러 관계가 이번 신년에 이런 답례하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줄 때 그 초상화를 줄 때 그림 같은 거 그려서 주는 거는 굉장히 정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예. 그 사람에 대한 그 존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그러게요. 사람의 성격을 또 표현하는 부분이어서 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영국에서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월급 줄 테니까 군 생활 해봐라 네.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초봉을 1년 동안인데 5천만 원 주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영국은 모병제를 유지해 와가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영국 국방부의 통계를 보면은 그 현역이 13만 8천, 총 한 18만 3천입니다. 그 저희 나라 현재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한 45만 명에 비하면은 이제 작은 예, 그러네요. 수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병제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2024년에도 병력이 유입된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서 계속 예. 감소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 3월부터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 내용을 보니까 이 육해공군 전반에서 1년, 그러니까 하나만이 아니라 전반에서 1년 동안 훈련을 하고, 예. 그리고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25세 미만, 어. 좀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 하고 있다고 하고, 말씀하신 그 신병의 초봉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한 5천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집 규모를 보니까요, 네. 150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150명에서 앞으로 한 1,000명까지 간다는 거여서 이제 영국이 자기가 부족한 그 병력을 메운다라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예. 이 군과 사회를 좀 더 연결해서 모병제가 인기가 없는데 이제 사회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걸 좀 근본적으로 그 미래 인구 구조에 맞게 군 구조를 가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예. 네, 국내에서는 또 오늘 밤에 보신각 제야의정 타종 행사를 보거나 좀 가까운 곳에서 내일 해맞이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는 새해 전야를 앞두고 지난해 악몽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짜 맞습니다. 불꽃 축제 경고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게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참 이거를 한 사람도 참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새해를 앞두고 이 12월 새해 맞이할 때 그 영국 버밍엄 센테너리 광장, 여기가 크리스마켓도 열리고 하는 그 음식점도 많은 그런 구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불꽃 축제를 하겠다라는 공지가 돌았고, 예. 그래서 이제 수천 명이 거기에 몰렸는데 예, 가야죠. 그게 없어서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신년에 돌아왔다. 거짓말 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거짓 홍보였고요. 그래서 예. 이제 영국 이제 정부에서 여기서는 개최되지 않는다.
라고 다시 속지 말아라. 여기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다시 공지를 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다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아마 일부 또 모르시는 시민들은 또 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 이런 거짓말을 칠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치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네. 네, 여러분들도 새해 해넘이 해맞이 잘 확인하셔서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앤 이슈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